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이렇게 수척하고 캥한 게 느낌이 엄청 안 좋았어요.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풍파가 제대로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이 기어다녀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남편이 어느 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이며 한의원이며 다녀봐도 병명도 안 나오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아픈 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남편이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유. 그런데 남편 사주를 놓고 그 상태를 살펴보려는데 사주를 보는 순간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귀신이 붙어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난생 처음 맡아보는 썩은 내였어요. 와, 뭐지? 그 냄새가? 여자분한테 이게 무슨 냄새예요? 코가 아플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요. 라고 물었더니 여자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 집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머. 무슨 냄새지? 그런데 남편만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자분은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꼭 자개장에서 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개장을 버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죽어도 안 된다고 난리를 쳤대요. 뭐가 있나 봐. 결국 창고를 쓰는 맨 끝에 방에다가 옮겼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뭔데? 불안해. 뭐지? 하루는 여자가 자다가 깼는데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집안을 찾다가 창고방에서 끽끽 소리가 들렸대요. 왜?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자개장을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지금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쓱 돌려서 쳐다보는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자개장에 손 대지 마! 라고 했대요. 뭐야? 또 한 번은 남편이 잠을 자다 말고 침대 귀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를 노려본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 누구 하나를 죽일 것만 같은 눈빛이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못 져! 이랬다는 거예요. 뭐를? 어느 날 물을 마시려고 나왔는데 창고 방문이 열려 있었대요. 네. 뭐지 싶어 들어갔더니 탁, 탁 소리가 나더래요. 순간적으로 자개장 문을 팍 열었는데 네. 그 안에 남편이 손톱을 미친 듯이 뜯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안에서? 손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입 주변에도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왜? 이 얘기를 듣고 자개장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된 날짜에 그 집에 가보니 처음에 맡았던 그 고약한 냄새가 온 집안에 풍겼어요. 그때 신령님께서 돈 때문에 그래, 돈 문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개장을 이리저리 살피는데 밑바닥 쪽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나는 거예요. 바닥을 두드려 보니
퉁퉁 울리는 게 꼭 안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그 부분을 뜯어봤죠. 그 안에 그러네. 세상에 썩은 돈이 있더라고요. 어머. 아유.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전부 썩어서 쾌쾌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아이고.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 형체가 제 몸속으로 훅 들어왔어요. 부정탔네. 그 형체가 하경으로 자신의 그 죽음을 보여주는데 한 남자분이 검은색 승용차에 치였는데 허리가 꺾인 채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아유. 그때 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몇 년 전 옆집에 40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종종 김치나 아이 간식 같은 걸 챙겨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남자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여자분도 장례식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옆집 여자가 이사를 가게 됐다면서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예쁘다고 하셨던 자개장 혹시 가져가실래요? 드릴 건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자개장 뿐이라면서 선물로 주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자개장을 집에 들인 순간부터 와. 동토가 나고 죽은 옆집 남자의 홈까지 딸려 들어왔던 거예요. 남편이 살기 어린 표정을 지었던 것도 바로 그 혼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후 동토를 잠재우는 구슬하고 남편의 병을 풀어내기 위해 주당쿠리를 해줬어요. 그러자 허리 때문에 기어다니던 남편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남이 주는 물건이라도 무조건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 물건을 쓰시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혼이 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좀 소름 돋는다.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 귀신이 하반신이 싹둑 잘린 허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슥탁 슥탁 뭐지? 남자 귀신이 몸뚱이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어머, 진짜? 그런데 반쯤 이렇게 뒤집힌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귀신이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다리, 내 다리.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이 남자 귀신의 사고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20대 젊은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집으로 오는 도중에 버스가 전복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종중산에 묻힌 거죠. 신령님께서 하경으로 보여주신 걸 보니 조만간 이 남자 귀신하고 관련된 급한 손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다리를 절뚝이는 30대 남자 손님이 아버지에게 부축을 받으며 신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어제 하경으로 본 그 귀신이 이 남자 옆에 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손님 옆에 하반신 잘린 귀신이 따라왔네요 하니까 그때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 옆에 그 귀신이 있다고요? 그러자 신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쩌자고 남의 산소를 함부로 파서 시신을 두 동강을 내버렸어? 아. 종종산에 잘못 묻었나 보네. 남자분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의 직업은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2달 전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됐대요. 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산은 종중산이었는데 산 주인의 조카들이 조상 묘가 여러 개 묻혀 있는 산을 통째로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주인이 그 산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남자분이 포크레인에 몰고 들어가서 하필이면 어떤 젊은 남자의 묘를 찍어버린 거예요. 안 돼. 아. 포크레인 삼날에 썩은 간이 갈라지면서 시신의 허리가 쏙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아으, 어떡해. 그날 이후부터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 남자 귀신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쓱, 탁, 쓱, 탁. 나중에는 이게 꿈속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가더래요. 결국 포크레인 기사분이 한쪽에 시달리다가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환청이 정신이 나가겠어. 어느 날은 포크레인이 갑자기 멈추더니 포크레인 바가지가 기사 눈앞에 움직이지도 않고 뻣뻣이 서 있더래요. 한 번은 포크레인 기계에서 내려오다가 한쪽 다리가 완전히 삔 거예요. 다음 날에 그래서 쩔뚝거렸나 보다. 다리를 절뚝대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포크레인 기사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탈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새벽마다 쿵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시뻘건 다리 없는 몸뚱이가 피를 질질 흘리며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걸 목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 후에 아버지도 갑자기 고열에 쓰러지셨대요. 어머.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은 얼마 후에 어머니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혼자 조문을 다녀오셨대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3일쯤 지났어요.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셨는데 그날도 쓱, 또 탁,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쓱, 탁 다리 끄는 소리가 들리셨대요. 가족 전체가 다 들리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앞이 뿌옇게 뭔가 낀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꿈이 진짜. 아니네. 그 무덤을 건드린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귀신은 그림자만 밟아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드렸으니. 그렇지. 아예 건드렸으니. 당연히 모르고 했겠지만 남의 묘를 파헤쳐서 시신이 동강이 났으니 이건 대놓고 죽은 자의 혼을 건드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떡해. 맞아요. 일단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귀신 빼는 굿을 하기로 했어요. 굿하는 당일 조라수를 신령님, 조상님께 바칩니다. 조라술? 이북굿에는 조라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술 드시고 원가 한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북소리, 피리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하며 울부짖는 젊은 남자의 절규가 들리더라고요. 안 됐어. 그 울음이 천장을 찌를 듯이 터져 나오다가 조라술 거품 속으로 스르륵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어요. 굿이 끝나니 조라술이 새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어머.
받아가시면서 표적을 남기신 거죠. 와 진짜. 그러더니 포크레인 기사 얼굴이 그 자리에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머 다행이다. 죽은 자의 뼈와 혼을 잘못 건드리면 산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귀신은 집안 대대로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애쓰셨네. 50대 후반 여자분이 20대 중반 되는 딸을 데리고 신당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자분의 손에 바늘이 잔뜩 꽂힌 허수아비를 들고 와서 선생님, 제 딸한테 붙은 이 놈 좀 떼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주. 그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제가 이 허수아비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남자라면 치가 떨려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나, 큰일 나. 안 돼.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그때 신령 할아버지가 신도 없는 신당을 차려놓고 자손만 잡고 있구나 하셨어요.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제가 신당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옆에서 딸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딸한테 흉살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덕도 없이 고생만 하고 자랐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1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재혼을 했대요. 새아빠는 매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딸아이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고 툭하면 때리고 구박만 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날마다 이어진 거죠. 결국 5년 만에 엄마는 새아빠하고 헤어지셨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점집을 다니신 거예요.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본인도 모시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아, 최악이다. 그 후 신을 모실 생각으로 점집을 찾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신을 모실 사주가 아니다 라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돈 욕심에 신당을 차리셨던 거죠. 미쳤네. 어머, 어머. 차려버렸구나. 아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줄도 없는데 그 흉내를 내며 손님을 기다렸지만 당연히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 화풀이는 모두 딸에게 돌아갔어요. 너 태어나고부터 재수가 없어? 너 때문에 일이 안 풀려?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엄마의 원망 속에서 딸은 집이 무서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옆에서 듣던 엄마는 내가 널 위해서 허수아비까지 만들어줬잖아 하며 이렇게 오히려 소리를 치더라고요. 딸이 무슨 죄야? 슬프네, 슬픈 얘기야. 그런데 딸의 사주에는 4가지 흉살이 강하게 들어있었어요. 딸에게 보인 건 고란살, 홍염살, 기문간살, 양일살이 있었어요. 다살? 와, 다 처음 들어봐. 고란살은 외롭게 혼자 우는 새라는 뜻으로 남자 복 없는 팔자라고 하지요. 일찍 결혼하면 이혼이나 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우, 너무 슬픈 고란살 소리다. 진짜. 고란살. 갖고 싶지 않다. 홍엽살은 이성의 인연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지만 절제가 안 되면 불륜, 삼각관계, 유흥으로 삶을 망칠 수 있는 살이에요. 또 귀신이 드나들기 좋은 기무간살과 예기치 못한 다툼이나 사고에 휩싸이는 양일살까지 껴 있었어요. 이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네. 갖고 있으면 안 돼. 딸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20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다단계에 손을 대 빚만 떠안고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아,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빨리 돈을 벌려고
유흥가까지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아이고. 웬일이니? 아, 팔자가 참 세다. 본인 잘못도 아닌데.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돈과 잠자리를 요구한 거죠. 에라이, 정말. 아유. 인간 말종. 딸이 울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딸의 전 남편을 떼어내려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바늘을 수십 개 꽂아놓고 되지도 않는 비방을 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 되지도 않지. 그런데 그때 신령 할아버지가 언니한테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어찌 갚으려고 그러니? 어머. 어? 언니요? 무슨 언니요? 저 언니 없는데요? 라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 언니 있지? 그 언니의 남편, 네 형부 아니야? 하니까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을 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건데. 형부랑? 또 뭐야? 유흥업소에서 손님 룸에 들어갔더니 거기 앉아있던 손님이 사촌 형부였대요. 에라이. 아이고. 형부가 따로 불러내서 처제 왜 이런 데까지 나와서 일을 해? 힘들면 나한테 기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용돈을 지워줬대요. 아하. 뭘 기대? 미쳤나 봐. 개수작 부리는 거야. 지도 왜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그게 하근이었던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어버린 거예요. 안 돼. 진짜. 옆에서 딸의 고백을 듣던 엄마분이 기절초풍하며 딸의 등짝을 때렸어요. 딸은 전 남편과 사촌 형부 일까지 자꾸 복잡해지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건데 완전히 방법이 잘못된 거죠. 맞아. 잘못된 거지. 저는 허수아비부터 태워버렸어요. 이런 걸로 살을 날리시면 안 됩니다. 실질도 없는 분이 어설프게 흉내를 내다가 더 큰 화를 불러요. 본인 인생 찾아서 열심히 사세요. 엄마 사주를 봐주며 길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굿을 올려 딸에게 붙은 4가지 흉사를 풀었어요. 구눈칼로 딸의 몸을 훑어내고 살풀이 옷을 입히고 메밀 수숫가루로 딸의 나이 수만큼 새알을 만들었어요. 나뭇가지 활에 메밀 수숫단지를 꽂아서 화살처럼 딸에게 날려 살을 흘려보냈습니다. 굿으로 전 남편과 사촌 형부와의 인연을 단호히 끊어냈고 다시는 엮이지 않도록 못을 박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얼마 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취직했어요. 사촌 언니네 조카도 완전히 영 끊었어요. 딸의 전 남편도 이제 안 찾아와요.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잘했네. 지금도 모녀는 신당에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40대 여성분이 신당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얼굴빛이 이렇게 엄청 안 좋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남편이 온몸에 피 칠갑을 하며 살생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분은 깜짝 놀라더니 맞아요. 저희 남편 큰 탈이 났어요. 사고를 났구나, 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여성분은 시골 마을에 사시는데 남편분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생을 한다는 거예요. 살생을 한다. 동물 때려잡고 뭐 하는.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었던 적도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안방에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모두 다 꺼놓은 상태로요. 그때부터 남편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남편분은 평소에 비린내 때문에 질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생선을 구워달라고 난리를 치더래요. 때를 쓰면서. 여성분이 개걸스럽게 생선을 뜯어먹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꼭 낯선 사람이랑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한 번은 여성분이 밤에 일어났는데 남편분이 방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아무 데도 보이지 않더래요. 어디 갔지? 최근에 안 나갔었잖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분이 마당에서 눈이 뒤집힌 채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팔을 위아래로 휘젓고 있었대요. 와, 무섭다. 여성분은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달려가서 정신 차리라면서 등짝을 막 때렸더니 남편분은 그제야 눈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분은 이제 남편분이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입맛도 바뀌고 주종을 부린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여성분이 잠깐 일을 보러 나왔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래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성분이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대요. 병원까지 남편분을 데리고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도로 한가운데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대로 차가 들이박았다고 했어요. 와, 쉬었나? 어떡해. 그 순간 신령 할아버지께서 업보를 맞았구나 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 귓가에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양이를 때려 죽였어. 안 돼. 고양이를 때려 죽인 거지. 그리고 신령 할아버지께서 남편분의 모습을 화경으로 보여주셨어요. 온몸에 피 칠갑한 남편분이 손을 번쩍 드는데 피가 흥건하게 묻은 몽둥이가 들려있더라고요. 동물학대랑 못된 짓 그걸로 했구나. 동물들 죽였구나. 어. 동물들 살생하고 다녔던 거구나. 이건 남편분이 줄곧 살생을 저질러 와서 그 업보가 화경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남편분이 손에 피 묻히는 걸 좋아하네요.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남편분이 고양이를 때려 죽여서 고양이 귀신이 붙어 있다는 얘기도 해주었어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생선을 먹은 것도 마당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전부 고양이 귀신이 붙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랬어? 그 말에 여성분은 머뭇거리더니 사실 자기 남편 성격이 정말 고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는데 밤낮으로 짹짹거리더래요. 남편분은 잠을 자다가 깨서 몽둥이를 찼더니 그 자리에서 둥지를 부수곤 제비 새끼까지 모두 다 때려 죽였다고 했어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어느 날은 몸보심한다고 산에 꽁덫을 놨는데 꽁은 안 잡히고 쓸데없는 고양이가 잡혔다고 화가 난 남편은 들고 있던 몽둥이로 고양이를 때려 죽였대요. 문제가 있으시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에 남편분의 모습이 화경으로 보였어요. 아까 여성분이 한밤중에 남편이 마당에서 춤을 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춤을 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커다란 고양이가 남편분 목덜미를 탁 물고는 이리저리 흔들었던 것이었는데 여성분은 귀신을 못 보니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물려서 이렇게 말했던 거. 신령님 말씀이 이대로 두면은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여성분에게 하루빨리 남편의 업보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여성분은 남편분을 데리고 굿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남편분의 뒤에는 살기 어린 눈빛을 한 고양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결국 그 고양이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상도 거하게 차리고 남편분도 본인이 저지른 악행들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빌었죠. 이래야지. 그럼. 빌어야지. 싹싹 빌어야지. 다행히도 고양이는 분한 마음을 풀고 남편분의 곁을 떠나가더라고요. 다행이네. 굿이 끝나자 남편분은 이렇게 머리가 맑은 느낌은 오랜만이라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남편분은 가끔 제게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잘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30대 여자가 신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들어오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운이 수상하면서 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혼. 혼 냄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와.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혼줄이 겹쳤네, 겹쳤어 말씀하시면서 화경으로 보여주셨어요. 20대 초반 되는 여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달려오던 트럭이 여자를 치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쯤 되는 여자가 교통사고 났네요 하니까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여동생이 23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젊다. 아유. 여동생이 3년 전에 죽은 후부터 너무 힘들었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몸도 많이 아프고 모든 일이 꼬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처녀로 죽었으니까 영혼 결혼식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젊은 남자 영혼을 연결해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 주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게 당연했어요. 궁합 봐야지, 궁합. 궁합 봐야지. 궁합 봐야지. 그런데 영혼 결혼식이 끝나고 여동생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니, 나 혼자야. 추워. 언니, 나 무서워.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밤새도록 그런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어머. 혼자. 결혼했잖아. 영혼 결혼식 했잖아. 꿈에 여동생이 무섭게 나타나니까 공포에 질려서 저희 집으로 점을 보러 온 거였어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겹쳤네, 겹쳤어. 남자 영혼을 2번 묶었구나. 결혼한가 보다. 제가 여동생하고 영혼 결혼식을 올린 남자가 영혼 결혼식을 2번 한 것 같네요.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용하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여동생과 맺어준 남자 사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자분이 그 남자 사주를 보여주었어요.
그걸 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좋은 사주가 아니었나 봐. 그런가 봐요. 남자 사주를 보니 이미 영혼 결혼식을 해서 다른 여자 영혼하고 같이 있는 게 보였어요. 본의 아니게 여동생이 첩이 된 것 같아요. 네, 첩이네. 첩이 되고. 여자분이 놀라서 그럼 결혼식이 잘못된 건가요? 묻길래 남자 사주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영혼 결혼식을 맺어준 곳에 가셔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틀쯤 지났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신당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에 새하얀 여자가 나타나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옷가락질을 빼려다가 안 빠지니까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어 자르고 그걸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아, 이 결혼.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뜸 당신 미쳤어? 내가 해준 영혼 결혼식이 뭐 어쩌고 저째? 하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무당 선생님이 이제 전화했나 보다. 알고 보니 손님이 제 말을 듣고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나한테 사기쳤냐? 하면서 국값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 무속인도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장성껏 빌어줬는데 당장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두겠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했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흘 뒤 신당에 젊은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무속인 같았어요. 보자마자 무당 집에 왜 왔어요? 하니까 대뜸 일전엔 자기가 오해해서 죄송했다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던 그 무속인이었어요. 선생님이랑 통화 후에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서 남자 사주를 받아온 만물상으로 찾아가 확인을 해봤더니 만물상 주인이 허주에 씌어서 영혼 결혼식을 시킨 죽은 총각 사주를 몰래 팔아온 거였어요. 그 무당 쳐온 거야? 여러 사기 당했네. 본인도 모르셨던 거구나. 무속에선 모르는 이의 사주를 받아서 영혼 결혼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영혼 결혼식을 해주셨던 무속인 선생님도 그동안 만물상 주인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라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구나. 대뜸 전화로 화부터 내서 죄송했다며 연신 사과하시고 여자 손님께도 그 사제의 뜻으로 국값을 돌려드렸대요. 아, 그래야지. 여자 손님께서는 여동생을 위해서 해준 건데 너무 미안하다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봤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좋은 집안의 남자 사주를 받아서 전해드렸고 그쪽 무속인 선생님께서 영혼 결혼식을 다시 해서 보내드렸다고 하셨어요. 와.